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함께 김해일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김해일주 목국토 일지에 어떤 걸 깔았냐면 평관을 깔았네요. 자, 그것이 바로 묘목입니다. 자, 이 땅이라는 곳, 이게 우리가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촉촉한 땅이죠. 이 땅에 지금 묘목이 막 자라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좌우묘유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 좌우묘유라는 것은 우리가 삼합을 배우시면 가운데 자리가 바로 좌우묘유예요. 근데 이 좌우묘유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각자의 성질이 굉장히 뚜렷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뚜렷하게 본인을 드러내는 그런 기운이면서 절대 다른 어떤 기운에 휩쓸리지 않는 나의 색깔이 분명한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화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지의 좌우묘유의 평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만의 어떤 틀, 나만의 색깔, 그리고 이제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가진 나만의 어떤 자존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두드러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라는 이런 일간을 극하고 있죠. 그래서 기토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평관은 살이잖아요. 그죠? 이 어려움을 내가 좀 직면하게 될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기토라는 것은 품성이 받아들이는 품성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하고 그렇죠. 또 하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를 12운성에서 병지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병지라는 것은 내 몸이 가만히 있으면 아프다고 그랬죠. 그래서 뭔가 움직여서 이 어려운 평관을 해소를 해야 돼요. 지장간에 보면 간목과 을목이 있어요. 오직 목기운밖에 없죠. 그러니 기토가 이 묘목의 기운을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관은 정말 책임감이에요. 내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완전한 직장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일이 좋아지면 반드시 그거를 끝장을 내서 하고 만다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 천간에 간목을 올리면 양인이잖아요. 관의 기운이 굉장히 세죠. 거기다 갑기합을 하고 있어요. 간목에서는 이게 좀 정제거든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따박따박 하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이 어려움을 내가 해소하고 책임을 다하겠다. 그런 마음이 내포되어 있죠.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어떡할까요? 재생살이 되겠죠. 일복도 많을 뿐더러 어려움에 직면할 일거리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지간하게 내가 안정을 차고 나간다면 직업의 소명의식으로 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간목도 그렇고 을목도 그렇고 뿌리가 굉장히 강하다. 근데 일지로 볼 때는 간목과 을목밖에 없기 때문에 이 평관이란 이 살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기운이 전혀 보이질 않네요. 그죠? 우리가 이 평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어요? 자, 식신으로 제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로는 상관으로 어떻게 해요? 합사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양인도 되죠. 양인. 양인으로 양인 합살도 되죠. 그리고 살인상생. 이걸로 이 힘든 살을 제압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먼저 이 식신이란 것은 나의 뛰어난 재능을 뜻해요. 내가 가진 어떤 기술, 능력으로 살을 완전히 제압해버려요. 직접 가서 해소해버리는 거죠.
상관은 타협해서 살을 잘 조절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입담이라든가 화술로 이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양인이라는 것은 내 주변의 형제라든가 친구라든가 이런 조직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고, 살인상생이라는 것은 인성으로 돼요. 이 어려움을 가져와서 참고 인내하고 그걸 끌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살인상생의 시간이 제일 더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신을 먼저 볼까요? 자, 식신은 어떻게 돼 있어요? 묘에 절지죠. 완전히 끊어져 있는 자리죠. 그러니 일을 함에 있어서도 부드럽게 하는 것보다 자꾸 뭔가 끊김이 있다는 거잖아요. 막힘이 있고.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도 그렇게 엄청나게 민첩하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성향은 좀 더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기토가 바지런함은 있어요. 부지런히 움직이고 하는 성향은 있지만, 이 식상관이 이러한 절지에 있게 되면 아무래도 일의 막힘이 많기 때문에 확실한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직장이 자주 바뀔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명에 있어서 자식 자리가 절지에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과의 관계가 어떻겠어요? 내가 그만큼 희생하고 끌어와준 만큼 자식이 나를 잘 못 따라주죠. 자식과의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식과 좀 떨어져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자식이 직장을 어떻게 옮긴다든가 학교 때문에 일찍 부모 곁을 떠난다든가 그렇게 할 소지가 좀 크죠. 그죠? 여명의 입장에서 우리 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내 남편 자리, 배우자 자리가 지금 편관에 놓여 있어요. 그죠? 천간에도 편관. 음과 음이 같이 맞기 때문에 지금 천간에 을목을 놓은 겁니다. 나의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죠? 억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움직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끔 강하게 조절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명의 입장에서는 남편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꼼짝 못하고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김효일주의 여자들은 남자 진짜 잘 만나야 됩니다. 아무나 만나서는 안 돼요. 너무 고정관념도 강하고 내 틀이 너무나 분명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김효일주 여자분들은 늦게 결혼하세요. 너무 일찍 하지 말고. 이게 강제적인 결혼도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혼전 임신이라든가 그럴 소지도 있다고요. 그래서 확실히 내 실력을 갖춘 연후에 내가 선택적으로 이런 사람을 선택한다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사주 자체가 신약한 경우에는 이 편관에 내가 끌려다니면서 꼼짝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김효일주가 기토나 정화나 경금은 사유축 운동을 하죠. 그러면 이 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살, 이게 수옥살이라고 갇혀있는 살이 돼요. 꼼짝 못하고 갇혀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니 눈치 보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어요. 이 땅이라는 딱 메어진 틀에서 이 묘목을 길러 나가니라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결국은 12운송에서 결국 병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내 남편을 키우고 내 자식을 길렀지만 결국 나한테 오는 것은 병마더라, 어려움이더라, 스트레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김효일주들은 확실한 나의 직장을 가지고 명분이 있어야 되고, 나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내 실력으로 이 자리를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자, 남명 입장은 어떤가요? 계묘죠. 배우자 궁이 너무 좋죠. 그죠? 물론 편관이에요. 똑소리 나고
어려운 그런 배우자를 만나긴 만나지만 굉장히 잘해. 누구한테? 자식한테 잘하죠. 자식한테 잘하고 싹싹하고 활동력도 굉장히 좋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명에 비하면 남자들은 여자 복은 있는 그런 사주죠. 그죠? 대신 물론 이 편관으로 너무 똑소리 나니까 내가 스트레스는 받긴 받아요. 그죠? 그리고 또 김열주가 이 개수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관계가 참 돈독하고 좋아 보인다. 아버지는 부지런하고 무엇이든 성실하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일궈내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다. 특히 재물이잖아요. 그죠? 이 재성. 재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좋으신 분이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는 어때요? 좀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명이 되고 이게 지금 12원승으로 오는 병지거든요. 병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또 바지런하게 어디를 돌아다니고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다 라고 보일 수 있으면서 안 그러면 집에서라도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몸이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편관으로서 도드라질 수 있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이 공부를 진짜 많이 했다면 이 편관을 관으로서 위험을 보일 수 있는 나랏밥 먹는 이런 사주도 굉장히 잘 맞을 수 있고 그리고 법이라든가 의학계 통해서 이게 이제 묘라는 거는 손재주도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침도 됩니다. 현침이란 거는 뾰족뾰족한 그런 거거든요. 칼이라든가 그런 쪽을 활용해가지고 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되기 때문에 그쪽과도 인연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아까 우리 식신으로 이 살을 제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묘유를 보면 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그런 형국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목이라는 것은 나무도 되고 옷도 되고 그죠? 그래서 의료업이라든가 헤어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관련 있는 일을 하시면 굉장히 잘 맞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효일주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내 실력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나의 인성,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뭐라도 자격증을 따셔야 됩니다. 그 자격증으로 이 편관의 이런 위험이라든가 이런 직업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격증을 가지시고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하시고 내 실력을 뭐라도 기술이라도 하나 익히셔서 이 편관을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이 금요일주로서는 충분히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주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효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